같은 시간의 가치를 쓰잖아. 근데 이 사람은 2천만 원이고 이 사람은 2천억이야. 야, 불공평하지 않냐?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니까? 이해하지 못하잖아. 이것만 깨우치면 2, 3년 안에 진짜 부자 된다. 그게 뭐예요? 이거는 어디서 돈 주고도 못 듣는 얘기야. 내가 처음으로 푼다. 이게 뭐냐면 아 대표님 요즘에 돈 모으고 돈 버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갑자기 신세한탄하고 난리요. 예전에는 그냥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집을 잘 사고 그러면 자산 불어나는데 옛날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실 얘기해보네. 은행에 있었어요. 요즘 저축만 하면 오히려 돈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맞아. 은행에 저축하면 실질적인 금리는 마이너스지.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우피디 이게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이게 평행이론 같은 거거든? 내가 정말 가난하게 찌질하게 살았잖아. 아프기도 하고. 그때 주방 설거지를 하면서 15시간씩 일을 하면서 똑같이 물어봐 진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벌어도 돈도 안 모이고 왜 이래요? 나도 똑같았어 진짜. 아 그래요? 근데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다 이 생각을 한 번씩 해본 것 같아. 이 영상 찍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최근에 이 얘기를 비슷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 큰 깨달음이 온 적이 있어. 어떤 깨달음이요? 엄청나게 큰 거 깨달았지. 너는 지금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내가 그때 그 질문했을 때 나는 그때 이걸 빨리 알았더라면 성공하는데 이렇게 늦게 오진 않았을 것 같고, 내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해줄게. 오늘 100억짜리 이야기 진짜 풀게. 이거는 어디서 돈 주고도 못 듣는 얘기야. 이거 내가 처음으로 푼다. 근데 구독 버튼 안 누르고 보여요. 염치가 없네 이거. 네가 해 내 멘트를.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얘기야. 책에서도 안 나와요. 구독 누르고 본다는 생각으로 말해도 되냐? 알았어. 내가 최근에 충격적인 거 목격을 한 적이 있어. 새벽 5시 반에 내가 나온 적이 있는데 좀비처럼 이렇게 다 가고 있는 거야. 가서 봤더니 일용직 있지, 일 소개소에서 장작 불 떼면서 일자리 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일 됐다니까 가고 있더라고. 그리고 택시 아저씨도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 피곤해갖고 졸면서 운전하려더라고. 내가 우연히 택시 탄 적이 있었거든. 일을 너무 많이 했대. 투잡도 뛰고 하는데. 근데 더 충격적인 거, 소름 돋는 건 최근에 내가 리스펙하는 메가커피 엑시단 형님을 최근에 술 먹고 이제, 이 형님도 엄청 바쁘게 살아. 근데 일은 이 사람들 있지, 주방 일하고 택시 운전하면서 일용직 하면서 한 사람들이 더 뒤지게 일해 불어. 근데 이 사람은 2천만 원이고 이 사람은 2천억이야. 야, 불공평하지 않냐? 이게 뭐지? 싶었어. 왜 그런 거예요? 우피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안 살아? 성공하고 싶으면 열심히 살지. 다 열심히 살아. 택시 아저씨도 잠 안 자가면서 교대 근무하면서 하고, 일용직도 아침에 일찍 나가고 돈 벌려고 하고, 다 열심히 살아야.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어딨냐? 근데 잘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그거는 돈을 움직이는 구조를 모르기 때문이야. 노력의 차이가 아니고 돈의 구조를 아냐 모르냐 이 차이다. 맞아.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거야. 이를테면 이런 거야. 같은 시간의 가치를 쓰잖아. 그런데 가난한 자와 부자가 너무너무 다른 걸 내가 뭘 안 줄 알아?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을 하니까 어디에만 집중하냐면 일과 소비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했지. 그러면 써야 돼. 왜? 내 생활 즐겨야지, 내 여가. 그래서 맛집 다니고 쇼핑도 하고 여기에 아주 포커싱 되고 집중돼 있어. 근데 부자들은요, 자기 자산을 증식하는데 기쁨을 더 느껴. 본인들이 사업을 한다면 아이템이나 이런 시스템을 구상하면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연구하면서 구조를 엄청나게 잘 짜는 거야. 벌써 다르지? 여기는 일과 소비를 쓰는데 부자들은 돈을 버는 방법도 같이 사람들 만나면서 연구도 하지만 뿔리는 거를 엄청 연구하는 거지. 같은 시간도 퀄리티가 다르네요 확실히. 완전. 그니까는 부익부 빈익빈이 이렇게 완전 격차가, 초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자의 벌서스 뭐가 나왔냐면 관심이었어. 무슨 관심이요? 돈의 구조, 흘러가는 거. 아 그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빈자가 되는 거다. 나는 이 메커니즘을 너무 늦게 알아서 후에 막급이었지만 이 정보를 빨리 알려줌으로써 삽질하는 거. 난 계속 삽질하고 있었다니까. 포크레인으로 푸는 방법 알려준다니까. 자, 돈의 구조의 대전제 아래 밑에서 얘기 들어가면 돈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나? 옛날에는요, 1960년 70년대는 은행에 돈을 넣느냐? 그러면 이자를 엄청나 허블나게 줬어. 얼마나 됐어요? 연평균 27, 8%막 줬어요. 대박이지 않냐? 지금 승인이 정도는 대박인 건데. 그러니까 1억 넣어놓으면 2,700만 원 준 거예요. 말도 안 되지. 더 대박 사건. 재형저축이란 것도 있었어.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재형저축이란 거냐? 당시에 40%까지 줬어. 우리 어르신들은 진짜 쉽게 돈 벌었지. 물론 그 시절에는 저축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단점도 있긴 했지. 자, 오피디, 그럼 지금 봐볼 거나? 지금 현재 2026년 금리 몇 프로 주디? 한 2.5% 정도 되죠. 3% 주는데 쉽지 않을걸? 근데 너 물가 상승률 알지?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인 줄 알아? 금리보다 높지 않을까요?
그 정도 높거나 똔똔이거나 2.5%라고 치자. 그러면 똔똔이 아니야. 실질적인 금리는 마이너스란 얘기지. 네 예금 금리에서 이자도 과세하잖아. 15.4%면. 그럼 세금 떼고 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란 말이야. 네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 실제로 그래서 따져보면 연 이유를 따지잖아. 그럼 너 1%씩 계속 까먹고 있는 거야, 오히려. 더 대박. 또 원화가치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알지? 환율 장난 아니던데. 환율 1,050원, 1,080원이 얼마 전 얘기였어. 아니,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 우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아이스크림처럼 네 돈이 계속 녹고 있는데 너 그렇게 놔둘 거야? 안 되죠. 그래서 돈이 몸살나게 해야 된다께. 두 번째는 내 돈 가만히 놔두면 호구된다는 거 알려줘야 돼. 알아야 된다. 인플레이션 정확히 뭐야? 물가가 오르는 거죠. 맞아. 물가가 오르니까는 어때? 내 돈도 같이 올랐어? 내 돈은 같이 떨어지죠. 물가가 오르는 만큼 그만큼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는 확 떨어지겠지. 지금 해외 리더들 꼬락서니들 보니까 패권 경쟁안이라고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더 오르면 올랐지 더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 선진국이라는 새끼들이 다 저짓거리 해놨다고. 누군지 말하면 안 되니까 나 미국 못 가니까. 다 얘기해봤네. 큰일 나붙네. 어디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세계에 발맞춰서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뭐 여러 동남아시아가 인건비가 싸잖아. 그러면서 싼 인건비로 물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조율이 잘 됐던 것 같아. 물가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게 맞지. 근데 요 근자에는 이제 완전히 엎어진 것 같아. 패권 전쟁 하면서 미국이 자국 보호를 엄청 심하게 했잖아. 이게 오프쇼어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미국 우선을 하겠다는 이거야. 기업들 있지. 다른 나라에서 남존유 시키지 말고 다 갖고 들어와. 다 갖고 들어오면은 문제는 뭐냐. 미국은 생산 능력이 별로 없이야. 인건비가 싸진 않잖아.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됐던 거는 AI.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은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싸잖아.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에서 5,000달러로 가능했던 게 미국 들어가니까 그게 실제로 8만 달러가 넘어버린 거야. 10배 이상 차이나요. 그러지. 그러므로 물가가 뒤지게 올라오르지. 물가 상승률에 또 기인한 게 원자재, 원유, 최근에 원유 장난 아니잖아. 최저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기인하는 거야. 그래서야 돈은 계속 찍어낼 거 아니냐. 그런 만큼 물가는 계속 오르게 돼 있어. 그래서 내 돈은 똥값이 계속 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돈을 움직이게 하고 몸살나게 하라는 게 그런 이유란 말이야. 자, OPD 세 번째는 부채를 좀 이야기해볼까? 부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빚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부채도 살짝 이야기하면 국가 부채가 왜 중요하냐면 각 나라별마다 지금 돈 엄청 찍어내거든. 그 말은 뭐냐면 부채가 많다는 얘기야. 부채 비율이 100%가 지금 넘었거든. 나라가 경기 부양하려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돈 찍어내는 거야. 빚을 만들어낸다고. 개인 간 채무도 그러잖아. 빚이 있으면 내가 더 많이 벌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또 다른 빚을 빌려오잖아. 돌려받기 같은 거. 그래. 국가도 똑같아야. 이게 심각한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금 심해지잖아. 이거는 다 고전이에요. 로마 제국 때도 그랬단다, 세상에. 생은하가 그냥 발행이 됐는데요. 그냥 발행해서 쓰면 되잖아. 근데 세상에 여기다 불순물을 졸라게 막 넣어갖고야. 그거를 막 더 찍어냈을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빚을 갚는 그런 행위들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짱 나는 거예요. 나라 너희들이 열심히 우리들 위해서 포퓰림 정책이든 뭐든 복지도 많이 해주고 돈 찍어내든 난 몰라야 그게 아니라 문제는야 내 돈의 가치잖아. 내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게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내가 이 얘기 잠깐 하는 거야. 갑자기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가 생각난다. 뭐죠? 노동시대의 종말 예고를 딱 하지 않았냐? 멋있더라. 결국 AI하고 로봇이 이제 발달되면 노동자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잖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간들도 진짜 기본 소득의 시대가 오면은 인플레이션 걱정을 우리가 덜 하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은 신경 써야겠네요. 지금은 당연히 이거는 내가 봤을 땐 그래도 한 5, 6년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대표님 돈이 이렇게 풀리고 있는데 왜 나는 계속 가난한 거예요? 이걸 찾아보니까 전문용어로 캔틸렌 효과라더라고. 그게 뭐예요? 전 세계 은행들이 이제 다 풀잖아. 네. 우리 같은 게 한국은행이 이제 돈을 풀었어. 이 푼 거를 자산 증식을 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크게 혜택 보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 현상들을 캔틸렌 효과라고 얘기 나오더라고. 중앙은행에 돈을 풀면 그게 나 부자한테 더 많이 간다 혜택이. 그래. 그래서 결국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자산 증식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오르게 되고 직장인들 노동소득 아무것도 투자도 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해칭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거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벼락거지가 됐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거야.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얘기가 내 얘기더라고. 이를테면 이런 거야. 물가에 사람들이 다 있어. 근데 누구는 옷을 하나도 입고 누구는 수영복을 입고 있었어. 근데 그 물이 다 빠졌어. 그 물이 돈이야. 뿌린 거야. 근데 물이 이제 나중에 싹 빠질
순식간인가 돈의 홍수가 이제 끝났다고 치자고. 근데 누구는 수영복을 입고 누구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어. 결국은 이제 여실히 이제 드러나게 되잖아. 지금 드러났잖아. 내가 만약에 그때 6년 만에 열채 건물주도 안 되고 그냥 장사로만 했잖아. 그러면 나는 진짜 빨개 벗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 있었을 거야. 근데 그때 우연찮게 돈을 막 뿌렸을 때 금리도 낮았거든.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 투자도 못하고 그러니까 건물로 사람들 투자를 되게 많이 올랐다고. 그때 불장이었어. 근데 그때 내가 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돈의 홍수가 끝나면 깨벗고 수욕복 입었던 것처럼 누가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뉘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들은 어디 휩쓸지 않고 나는 몰라 저게 내 것이 아니야 라고만 하지 말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우리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돈 공부하고 찾는 게 최고란 얘기야. 우리 같이 계속 영상 돈 공부하면서 하자는 거지. 다시 한번 이해 안 가면 한 번 더 보는 거, 두세 번 보는 거 추천. 대표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는 왜 나만 가난해지지? 이거 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체 뭘 해야 되는 건지 이건 모르겠거든요. 좋은 질문이야. 정말 쉽게 얘기해 줄게. 우리가야 아까 돈의 홍수에 휩쓸려서 이재민이 돼볼지 거지가 돼볼지 이런 흐름 있지. 돈이 흘러가는 이 파도 속에서 다른 걸 계속 같이 연구하자는 거지. 홍수에 휩쓸릴지 파도를 탈지 선택해야 된다. 그라제. 그러면 홍수에 떠밀려갖고 거지가 안 되고야 멋지게 파도 속 웨이브 타는 부자로 갈 수 있는 한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돈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해야 돼. 돈이 봐봐. 오피디 이렇게 쿵딱쿵딱 뛰어있어. 너 근데 얘 잠만 재우면 어떻게 되냐? 죽어불제. 돈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엄청 많지. 늘 말하는 투자 형태적인 게 너무 많잖아. 뭐 채권, 달러에 투자할 수도 있고 금에 투자할 수 있고 코인이라든지 주식, 부동산, 아파트, 건물 뭐 너무너무 많잖아. 그렇게 흘러가는 곳이 너무 많잖아. 맥처럼 사람도 이렇게 기혈순환이 돼야 되는 것처럼 돈도 순환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현금만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반드시 패배한다.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물가 상승률이 일반 은행에서 받는 시중 금리보다는 분명히 높을 거야. 높기 때문에 내 현금 갖고 있는 가치는 계속 하락될 거야. 세 번째, 제일 중요해. 내가 아까 말했지. 구조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겨본다고. 이거요. 캔틸런 효과 이야기했잖아. 돈을 그러니까는 이제 구조를 알잖아. 알고 이거를 실행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래서 돈의 구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 우피디 성공하고 싶다며 부자 되고 싶다며 열심히 네가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니까. 이 돈을 움직이는 구조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잖아. 이것만 깨우치면 2, 3년 안에 진짜 부자 된다. 우리 마음 잘 전달됐겠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잘 전달된다요? 그러면 댓글 좀 꼭 남겨주세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돈이 흘러가는 구조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1, 2, 3번 삼지선다형이 있으니까 이거 이야기해주세요. 1번은 은행 중심의 저축만 하고 있나요? 2번 이제 투자하면서 시작 단계인가요? 3번은 내 자본을 활용해서 자산 소득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인가요? 어디예요? 너무 궁금해요. 저도 댓글 또 남겨드릴게요. 여러분 꼭 남겨주세요.